김수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진짜 날씨 더운데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스님이 쏙닥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쏙닥하게 했는데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누가 번역을 해주셨어. 부적, 권능의 촉각적 구현, 세 가지 불교 부적. 너무 이 번역을 잘하셔서 누가 하셨어요? 네. 근데 조금 그러니까 실은 이게 영어 논문을 제가 최근에 발표한 논문인데 요거를 이제 정답 스님께서 알기 쉽게 한글로 풀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렇다고 막 영어를 아주 잘하진 않는데 또 이걸 한글로 풀려니까 또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부적 권능의 촉각적 구현이라는 이제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요걸 조금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부적하니까 좀 신기해하고 또 나도 어느 정도 조금 뭔지는 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실은 이번에 여름에 나오기 전에 한 5년 정도 책을 쓴 게 있는데 이 책 내용이 이제 시작점이 코로나였습니다. 근데 이 책을 원고를 이제 탈곡을 하고 이제 여름에 잠깐 실어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 때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썼잖아요. 근데 영어로 wear라고 그 표현을 하잖아요. 뭐 입는다, 쓴다, 마스크를 wear 한다 그러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부적을 많이 또 그때 당시에 코로나에 안 걸리는 부적 이런 식으로 그런 부적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제가 좀 큰 질문이 하나 생겼었어요. 그때쯤 이제 첫 번째 책을 마치고 두 번째 책 토픽을 뭘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부적이 있는데 일단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되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관심사는 처음부터 이제 제가 아까 설명하셨듯이 한국에서 불교 공부를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약간 나라별로 된 이렇게 예를 들어 인도 철학 아니면 뭐 티베트 불교 이렇게보다는 약간 동아시아 이런 거 항상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이쪽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선생님 책부터 이제 지적이면서 어떤 식으로 이거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까 부적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책이 이거는 이제 커버인데요. Chinese Magical Medicine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유고작입니다. 미셸 스트릭만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계 미국 교수였는데 UC 버클리에서 교수를 하시고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급하게 돌아가시면 유고 정리를 아까 말씀 컬럼비아 대학교 지도 교수님께서 여기 위에 보시면 edited by Bernard Four라고 되어 있죠. 지도 교수님께서 두 분 친분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프랑스 사람이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책이 이제 사후에 출간이 됐죠. 2002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 한 두 챕터 정도에 보면은 이제 이 미셸 스트릭만이라는 분이 도교 전문가신데 또 불교도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교 불교를 다 보시면서 부적이라는 거가 보통 흔히들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도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셨어요. 도교하면 부적,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부적은 도교가 시작했다. 근데 불교가 나중에 조금 받아들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편이었는데 이분이 이 책을 쓰시면서 누가 먼저 했는가의 시원을 따지는 문제보다는 그 두 개가 어떻게 습합을 하고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가 더 실은 학문적으로는 재미있는 문제다. 요 말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좀 착안을 해가지고 저도 어떤 부적의 시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근대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이제 자료를 봤을 때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있을 때 조선시대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은 첫 번째 책은 약간 너무 막 삼국시대 이쪽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너무 옛날 얘기니까 조금 자료가 많은 시대를 한번 골라서 두 번째 책을 써보자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조선시대인데 그러면 이제 overarching question이라는 거는 이제 큰 문제의식이죠. 문제의식인데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거는 그러면은 엘리트들 말고 우리 서민들이 아팠을 때 제일 많이 했던 치병 활동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다고 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보면 볼수록 부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은 아까 이 책 보셨죠? Chinese Magical Medicine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약간
얹혀서 Korean Magical Medicine이라고 일단 가제인데 일단 원고는 넘겼고 이제 미국은 책을 만약에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면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익명의 그 동료 교수들 주로 연배가 좀 있으신 익명의 교수님들이 그 책 원고를 보고 그거를 피어 리뷰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하고 이제 저자한테 이제 다시 원고를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출판이 되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제 저는 이제 일단은 원고를 넘긴 상태인데 그래서 first coming이라고 적었는데 The Buddhist Healing Talismans in Joseon Korea 그래서 조선 시대 때 불교 컨텍스트 불교적 맥락에서 쓰인 치병 부적을 챕터별로 하나씩 나눠서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을 다 쓸 때 이제 약 한 5년 정도 걸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모으다 보니까 책이랑 안 맞는 내용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책의 전체적인 그런 그 뭐라 그러죠? 형태와 안 맞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빼서 최근에 논문을 냈는데 그거가 오늘의 토픽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큰 거에서 조그맣게 이제 내려가는 중인데 이 전 책에서 이 코리안 매지컬 메디슨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미국 불교학의 어떤 뭐 특색이라고 할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하는 거가 이제 한국은 이렇게 좀 이렇게 교학 이런 좀 이렇게 굉장히 눈에 보이는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뭐 이렇게 통섭이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religious, historical, 그러니까 도상학적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을 연구를 하고 왜 제가 불교 부적이라고 하지 않고 부디스트 세팅이라고 하냐면은 불교 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건 또 뭐냐?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한 주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미셸 스트릭만 얘기를 얹어서 말씀드리면 시원, 누구의 부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어떻게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부처님 얘기를 얹혀서 썼는지 그 자체를 이제 제일 중심으로 잡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조선식이긴 하지만 조선을 어떤 그런 뭐 섬처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특색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특색보다는 어떻게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 당시에. 근데 그게 또 geographically 연결도 있지만 또 temporal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 시대를 하다 보면 또 고려 시대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넓혀서 본 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그 책의 전체적인 연구 방법 혹시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연구하는지 궁금하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책 연구를 시작할 때 막 여러 박물관을 많이 가봤어요. 뭐 서울 역사 시립박물관 이런 데가 부적이 많이 있어요. 모르시죠? 아니면은 사찰에 소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 뭐 문화재청이랑 이렇게 여러 연구재단 이렇게 받아가지고 목판 전수 막 조사하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이렇게 목판 연구를 할 때 부적판을 빼버려요.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카탈로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돼 있어도 잘못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 때일까요? 니쉐 마켓 이런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니쉐한 부분인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근데 그런 거가 있고 해외 기관에도 많이 유출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개인 소장, 뭐 특히 신종교 때 우리 20세기 식민지 시대쯤에 신종교가 막 난립을 하잖아요. 근데 신종교들이 포교의 제일 방법이 뭐였냐면 부적이었어요. 치병. 궁울부,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좀 이따 말씀드리면 수은교라는 교도 있는데, 동학계에. 이런 교주들이 주로 교세 확장할 때 치병을 얘기를 하면서 부적을 주거든요. 주문을 외우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이 그 아카이브 워크를 많이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깊게 좀 깊게도 보지만 좀 넓게 중국, 일본, 베트남 경우도 가능하면 제가 그쪽에서 어떤 얘기를 끌어올 수 있으면 많이 끌어오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통섭적인 접근을 많이 하려고 했고 이제 이 책 큰 틀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Korean Magical Medicine이었잖아요. 근데 매직이라는 거가 한국어로 뭐라고 번역할까요, 스님? 퀴즈. 매직. 마술. 그쵸? 마술인데 주술. 굉장히 좀 안 좋은 느낌 있죠? 주술. 그쵸? 삐끗. 종교 아니고, 뭔가 사입이고, 그렇죠. 우리 지금
제가 만약 이제 실은 책 안에서 적어요. 제가 막 연구를 하면서 사찰도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목판 소장 이런 데를 보려면 사찰도 가야 되고, 스님들도 뵙고, 아니 무당도 뵙고 하다 보니까 근데 스님들 중에서 제가 부적이라고 불교에서는 부적이라고 하면 안 된다. 다란이라고 하던가, 부적은 무당들이나 하는 B급인데 너가 미국에서 그런 공부를 하니 한심하다 쯔쯔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이거 자체도 되게 연구할 만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 근대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자기 검열, 자기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에 어떤 층위를 두거든요. 종교나 하위 어떤 엘리트 그런 것이고, 주술은 저 밑에 있는 난 엘리트들이 하는 거라는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리는데, 그거를 조금 다시 보고 싶은, 정말 그럴까? 우리 봤잖아요. 김건희 씨부터 해가지고 항상 하면 주술에 물든 나라, 그렇지 부정적,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은 종교고 남이 하면 주술인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직에 책 내용이 주로 이제 여기 부분을 많이 좀 건드려 봤으니까, rediscovering,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좀 밑에 있는 주술을 좀 위로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보자.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조선불교 하시면, 우리 김자연 선생님도 조선불교 전공이시죠? 조선불교 하면 보통 숭유억불. 그쵸? 근데 또 옛날에는 하도 숭유역불 얘기 많이 하다가 이제는 그래 좀 다이내믹했다. 좀 자료들 보면 숭유역불 아니거든요. 자료에서 실증적으로 숭유역불이 아니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부적까지는 또 가지 않아요. 근데 부적을 보면은 정말 어떤 사찰과 민간이 제일 자주, 그리고 여러 중층으로 만날 수 있었던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누가 아프고 죽고 뭐 살을 맞았고, 그러면 뭔가 좀 다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회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선불교의 어떤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rediscovering 혹은 rethinking 조선 부디즘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넓게 봤었을 때는, 근데 제가 부적 중에서 부적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문을 따는 부적도 있어요. 아니, 바람난 남편 집에 들어오게 하는 부적도 있고, 조선시대도 그런 부적이 많이 있어요, 진짜. 뭐, 송사, 뭐, 법적 논쟁을 하는데 그거를 부적을 써서 해결을 하려고 또 하기도 했고, 뭐, 쥐 잡는 데는 당연히 부적 썼고, 굉장히 용도가 많은데 저는 치병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부적 연구를 한 사람들 연구를 많이 보면은 가장 정말 초기에 발견되는 부적이 이제 중국에서 마왕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고고학적 발견, 20세기 가장 유명한 고고학적 발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초기 형태의 부적이 나오는데 그게 치병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토기에 뭔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도상 같은 거를 전서체 비슷하게. 근데 치병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다 그렇죠. 생로병사 할 때 그렇잖아요.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제일 중요한 문제라서, 근데 힐링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사를 한번 또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책 내용이고, 지금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말씀드린 논문을 이제 엊그제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링크 보여드릴게요. 근데 부적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 부적 한번 쓰셔보실 분. 스님. 스님 어떻게 부적을. 농담이에요. 지갑에 있는 거. 지갑에 있죠. 한 번씩. 열어보면 안 되는. 이거 옷만이 반매움 다 있잖아요. 아니면은, 바로 이렇게. 맞아요. 지금 스님 그러셨죠. 열어보면 안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일본 쪽 불교나 일본 종교를 아시는 분들은 이런 부적 같은 건 오마무리라 그러죠. 그게 1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타부라 그러죠. 뭐 하면 안 되고, 1년 지나면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재생을 해줘야 되고.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입춘 부적.
그 다음에 단오가 5월 5일이잖아요. 양기가 제일 충만하기 때문에 이때 그 양기를 받아서 부적을 쓰면은 사악한 기운을 제일 확실하게 없애준다고 해서 옛날 조선시대 때 단오 때 엄청나게 부적을 찍었어요. 근데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책에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는 불교의 그런 일상사 그런 부분인데, 근데 제일 큰 문제 여러 가지 부적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영어로 efficacy라 그러거든요. 효과가 있을까요? 정환 스님 있을까요? 의심하면 안 돼, 맞아. 신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으죠. 부처님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관심 있었던 부분은 우리가 부적을 볼 때 지금 정각 스님 맞죠? 정각 스님이라고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어요. 불교 부적의 연구. 예. 2024년이 굉장히 최근에 나온 책인데, 미술사 쪽 하시는 스님이시잖아요. 근데 미술사에서도 굉장히 부적 연구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적이 이게 visually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해. 엄청난 양의 부적이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술사 쪽으로 많이 볼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부적의 영험성 중에서 아까 이제 정도 스님처럼 이렇게 어디 안에 넣고 아니면 침대맡에 넣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쵸? 베개 밑에 아니면 옷에 깃삽을 이렇게 꼬맨다든지 몸에다가 붙이는 거. 거기에 조금 착안을 많이 해서 여기에도 좀 영험성을 부여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게 그 저널, 이게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부디스트, 이 동국대에서 나오는 영문 저널이거든요. 예. 그럼 여기 가시면 최근에 지금 엊그제 저기 이거 하시는 분께서 이거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논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드리는 정도고, 만약에 정독을 원하시면은 여기 가시면 요거 바로 다운로드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저널에서 그 제가 게스트 에디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팀을 꾸려서 이 저널을 내는 역할을 이제 부여받아서 한 지난해부터 제가 그래서 게스트 에디터의 인트로덕션을 쓰고, 이거네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부적 연구를 한 5, 6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 알게 돼서 이제 저는 한국 조선시대 불교 부적을 하고 중국에서 이제 중국을 하시는 민하오 짜이라는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 학위 논문이 이쪽이셨는데 이분 거 하나, 그 다음엔 저 거, 그 다음에 카티아 트리플렛이라고 이분 독일 분이신데 일본 에도 시대 때 불교 공부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되게 재밌어요. 이 논문 꼭 추천하는, 다 추천인데 이거는 또 재밌는 게 우리가 보통 연구를 할 때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동물이에요. 말. 그래서 말이 아플 때 어떤 부적을 썼는지. 그 일본 불교가 재밌는 게 일본 불교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쓰기 때문에 이거 재밌을 것 같고, 도상도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수젠 케르케스라는 분은 반 타타이? 맥다니엘 제자예요. 저스틴 맥다니엘이라고 저기 유펜 계시는 교수님 제자인데, 한국인 반, 태국인 반이신 분인데, 이분 그래서 태국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 아시죠? 안젤리나 졸리가 와가지고 막 이상한 이렇게 타투 했을 때 그걸 얀트라라는 걸 했거든요. 이게 불교계 그냥 부적이에요, 부적. 근데 그런 비슷한 거를 이제 이분이 연구를 하셨고, 아무튼 다시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은 이제 오늘 할 3가지 예를 이제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갑옷 있죠. 우리 이제 전투 나가면 군대 가신 이제 혹시 분들은 남자분들이 그렇게 선생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이런 물으면 안 되나? 안 물을게요. 한재 교수님 갔다 오셨어요? 다 갔다 왔죠. 군복,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군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진짜 그것도 궁금하다. 지금 현대 군복에는 어떤 부적 같은 거를, 부적의 개념을 사용한 걸까? 없게? 염주 같은 거 많이 치고 다니요. 염주 같은 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차출돼서 전방에 가는데 잘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 슈퍼스타 교수님이 오셨네. 그래서 이 갑옷, 갑주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대해서 하나 보여드릴 테고, 두 번째 얘는 이제 21세기 용어로는 탑다란이라고 많이 쓰시더라고요. 불가에서. 근데 그거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부적 연구가 재밌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카탈로그도 좀 제대로 안 돼 있고 용어 정리도 안 돼 있는데 이 용어 정리도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일단 탑도 혹은 탑다란이라고 부를게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의뢰용으로 특히 뭐 예수제라든지 이제 관 위에 덮는 용으로 쓰는 그런 탑다란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좀 차차 설명해 드릴 거고 또 정토부적 보니까 부적이 그러니까 치병 부적이 제일 많긴 했지만 이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보이죠. 이렇게 매지가이처럼 이렇게 떠오는 게 있는데 정토부적 굉장히 많이 썼어요. 관음신랑 관련해서 정토부적을 이제 조금 자세히 나중에 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한국말로 뭐라 그럴까요?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구글에서 안경이라든지 요즘 대세잖아요. 입는 테크놀로지. 근데 제가 보기엔 조선시대가 이게 원조였던 것 같아요. 부적을 여러 형태 그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 이게 가장 최근에 가장 업데이트된 중국에서 온 테크놀로지였던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보면 조금 부적이 달리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종의 가장 state of art 그러면은 이제 영어로 가장 뭐 신빙 한국말로 첨단 기술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 제가 간 지가 2007년에 가서 지금 20년 됐어요? 2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줄어들어요. 영어가 늘진 않는데 한국어가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전문 용어는 제가 좀 wearable technology 그런 거였고, 그러니까 부적을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많이 보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protection, privilege, and prescription for believers. 그러니까 그런 신자들한테 어떤 보호, 그러니까 어떤 그 protection도 되지만 어떤 그런 사회적인 계급에 관해서 볼 수 있었고, prescription이라 그러면은 왜 우리 이렇게 약국에서 그 약 처방 받듯이 일종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지껏 부적 연구가 약간 비주얼 중심으로 되어 있었어요. 비주얼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청각. 왜냐하면 부적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다란이를 항상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거든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은 연구가 많이는 없어요. 근데 실은 미국에서도 부적 연구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래요. 그래서 조금 제가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정말 내가 이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너무 없어서. 근데 조금 들어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물관 가면 자료가 넘쳐나서 치병으로만 한정을 한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 바톤을 이어서 저는 이제 부적 연구 다 했고 누군가가 김재현 선생님 같은 젊으신 신진학자분들이 이렇게 막 해주셔야 돼요. 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안에.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논문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촉각이 굉장히 어떤 새로운 tactile interaction, 그러니까 그 부적을 갖고 있는, 지니는 사람과 부적의 어떤 그런 촉각적인 부분, 그리고 이거 affordance는 한국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affordance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 좀 약간 추상적인 얘기라서 좀 재미가 없으실 건데 다음 슬라이드에 있어요. affordance in the activation mechanism, 그러니까 불교가 부적이 힘을 가지는 거에는 어떤 그 촉각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이 논문에 실은 거고요. 촉각적 affordance라고 하면은 이게 물질이 갖고 있는 잠재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은 할 수 있어요. affordance라는 거가.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불교든 다른 인문 사회든 굉장히 어떤 담론을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논문을 보통 봤을 때, 그러니까 좀 이제 여자분들 청중에 많이 계시니까 이제
한국을 예로 들면 한국 논문을 읽어보면은 그 요리의 그 재료만 나열해 놨어요. 야채 들어가고 고기 들어가고 간장 들어가고. 그러면 논문이 끝인데 미국 논문은 요리를 만들어요. 그런 차이 개념 약간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읽고 난 다음 외국 학자가 한국 논문을 읽으면 읽고 나서 그래서 결론이 뭔데가 되는 거예요. 결론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만 나열해 놨기 때문에. 근데 팩트를 어떻게 나열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가 더 학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미국에서 유행한다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80년대부터 했으니까요. 근데 뭐 알렌 쿠뱅이라고 좀 유명한 프랑스계 이제 그런 프랑스 그 학자분부터 해가지고 약간 촉각, 이렇게 약간 다른 감각들 있죠. 감각들에 대해서 좀 이거를 인류학이든 아니면은 그런 사회사든 아니면은 그런 문화사든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센스, 감각이 인간의 그런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의 형성이라든지 문화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좀 새롭게 보자는 거죠. 근데 요거를 센서리 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최근에 나온 책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뜨고 있어요. 그 로페즈라는 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서양 공부하시면은. 도너즈 로페즈라고 미시간 대학 안준영 교수님이, 안준영 선생님이 아시죠? 이 로페즈 때문에 불교 강의를 못 하잖아요. 로페즈가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본인은 할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유명하신 로페즈 선생님이 다른 South Asian Art Historian이라고 로버트 디카롤리라는 조지 메이슨 대학의 미술사 교수님이신데 최근에 이 책이 나왔어요. 따끈따끈한 신간이 Buddhism and the Senses. 그러면 안에 내용이 촉각, 시각 이렇게 여러 가지 오감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법한 외국 학자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불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조금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재미있는 부분이 그래도 촉각은 조금 더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쓴 거고요. 첫 번째 예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조선 후기 면제 갑옷. 혹시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알까요? 면제 갑옷 이러면? 면감 많이 입었어요. 맞아요. 면이요. 소프트하잖아요. 커튼. 그쵸? 근데 이거를 갑옷으로 썼어요. 근데 이거 중국에서 명대부터 오랫동안 써왔던 건데 조선 후기쯤 돼서 이게 갑자기 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특이한 그 정치 지정학적 그런 것 때문인데 이거가 우리 항순이 교수님과 정력 스님의 모교이신 옥스퍼드 대학에 피스 리버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대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여기에 완벽한 그 조선시대 때 입었던 갑옷 한 점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제가 있는 저는 볼티모어에 사는데 거기 1시간 거리에 가면은 스미소니언 DC,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에 또 완벽한 한 점이 남아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피스들이 있잖아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런 거 여러 군데 산재에 있어요. 전 세계에. 그리고 한국에도 조금씩 남아 있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으로 여러 겹을 해가지고 갑옷을 만들었고 일반 보병에 썼어요. 그러니까 총바지들. 총바지라고 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때 이제 조선시대 후기 때 이제 조선시대 군인들이 처음 총맛을 본 거예요. 그 전에 실은 이게 1871년 신미양요 때 이거를 입었고 이거 보고 외국인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들고 와서 이제 외국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없어졌을 것들인데 이 월 트로피로 들고 왔는데 이게 재밌는 게 부적이 이렇게 목판을 만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만들었을까? 목판을 해서 찍어서 요 위에도 좀 이따 다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왜 제가 이걸 했냐면은 이게 스미소니언 박물관 소장인데 이거 거꾸로 해놨어요. 이게 바로인데 지금 아시겠죠? 이게 뭐가 위인지 아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가서 빨리 이거를 고쳐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복식사 하시는 분들이 이거 좀 정리를 잘 해놨어요. 두 편의 그러니까 볼륨 1, 볼륨 2 해가지고 논문이 있는데 보시면은 크게 디자인이 3가지거든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세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보시면 이거 뭐죠? 투구 맞아. 투구랑 이거는 이제 근데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디자인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요거는 한 번 더. 그리고 이 면제 갑옷이 30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866년에 신미양요 전에 병인양요 때 프랑스 우리가 그때 병인양요 때 뭔 일이 있었냐면요. 프랑스 이제 선교사들이 오니까 좀 죽였나 봐요. 좀 죽였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화가 나서 시위를 했어요. 강화도 아파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이제 나라에서 이제 출정을 시켰겠죠. 근데 무지막지하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맛을 그때 처음 보고 이 흥선대원군이 그때 이제 권력을 있었는데 아들 고종한테 야 좀 잘해보자. 다음에 외국인들이 양념들이 오면은 좀 잘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한 거예요. 몇 겹을 하면은 보병들이 총을 안 맞고 계속 싸울 수 있을까? 30겹을 하니까 딱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거동을 못했다는.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이게 여름 때였어요. 신미양요는 여름 때였고 한 달 조금 넘은 미국 이제 5년 지나서 신미양요 때 이게 그러니까 여름에서 시원은 한데 물 맞으면 이제 엄청 소모시니까 기동성은 전혀 떨어지지만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거 그냥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디자인이다 그랬죠. 첫 번째 디자인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도교계 불교계를 다 합쳤어 이게. 아까 최첨단 테크놀로지. 이게 오하게 도교에서 되게 이렇게 숫자 5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행, 그쵸. 오는 아니고, 아무튼 오. 근데 도교에서 어떤 제일 중요한 도교 5대 명산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영어로는 sacred vision 그러는데, 진짜의 진형. 참진짜의 형상할 때 그 형자를 써가지고 이거가 이제 도교의 제일 중요한 5가지 산을 의미하는 건데 이 산이 그냥 있는 거가 아니고 이 부적을 쓰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나와요. 근데 파워 증강, 피로하지 않고 이거 되게 좋겠죠. 물과 불을 피할 수 있고 상처도 치유할 수 이거를 입으면 그다음에 특정 방향의 공격도 막아주고. 그러니까 이걸 썼던 이유가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오학 진영도 잠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 관음 밀주라는 거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제가 표시를 안 해요. 요거 잘 보이시죠? 요거랑 요거 같은 디자인을 여기저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스프레드 해놨어요. 근데 그 관음 밀주가 뭐냐면은 이제 한 11세기 정도 되면은 관음 신앙이 중국에서 굉장히 잘 퍼져 있고 그러면서 이거를 도교 사람들이 중국에서 도교인들이 관음 신앙의 보급과 함께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들 호흡 수련할 때 쓰기 시작하면서 이런 새로운 호흡 방법을 개발을 하는데 이게 여기 관음밀주라는 거가 여기 성명규지라고 도교 그런 수련서에 나와 있는데 호흡법인데 여기서 시작해서 옴, 마니, 파드메, 훔 이렇게 몸을 이렇게 보시고 여기 단전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머리 위 정수리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호흡법을 해가지고 관음 보살의 가피를 얻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요거 다 전쟁터니까 지금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적으로 찍어서 이렇게 권능을 거기다가 구현을 하는 거죠. 그게 관음 밀주고, 이제 세 번째 그 디자인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구성 팔문부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돼요. 그래서 보면은 손자병법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포박자라고 굉장히 중요한 도교계 경전인데 여기서도 자주 나오고요. 한국에서는 제가 연구한 바, 다른 사람이 혹시 반박할 수 있는데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이 16세기에 벌어지잖아요. 선조 임금이 막 도망가다가 그 정탁이라고 하는 자기 관료한테 야, 좀 빨리 뭐 좀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탁이 그 당시에 자기가 볼 수 있는 중국의 병서들을 다 수집을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밀리터리 택틱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썼어요. 쓴 게, 그러니까 약간 짜집게 한 거예요, 실은. 짜집게 한 건데, 약포선조 유묵이라고, 여기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19세기 그 면제 갑옷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조금씩 올라가 보면은 이제 여러 갈래길에서 이게 합쳐지면서 그런 도교계, 불교계, 부정 문양들이 19세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연류들을 한번 찾아본 거고요. 이제 보병 얘기는 끝났고, 보병은 일단 총바지 했으니까 그렇게 많이들 면제를 했는데, 이 장군급들 있죠. 장군급들도 똑같은 디자인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그 당시에 장군의 갑옷인데, 이게 실은 그 양면 타코 아시죠? 양면이에요, 이게. 지금 보시는 부분이 안쪽 면이에요. 자기 몸에 닿게 한 거죠. 그래서 텍타일 얘기를 하는 거가 그런 맥락인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오악 진영이 여기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가 이게 아까 그 관음 밀주, 온마니 판매훔. 이거가 국립진주박물관 소장인데, 이것도 지금 누가 가서 고쳐야 돼. 왜냐하면, 왜 진주박물관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진주박물관 아시죠? 논계, 그래서 약간 임진왜란과 이렇게 우리나라 호국 이거와 해서 뭔가 임진왜란 하면은 진주. 그래서 이걸 임진왜란 갑옷이라고 해놨어요, 거기에. 근데 아니고, 이게 조선시대 19세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19세기 갑옷인데, 그 왜냐하면은, 이건 뒷면. 이제 아시겠죠? 아까 구성팔문부. 얘기를 안 드렸구나. 구성팔문부가 이게 재밌는 게요. 둔갑술 아시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둔갑술. 삼국지에 나오죠. 우리, 대강 둔갑술이 그럼 뭘까요, 스님? 아니, 보통 기문 둔갑이라고 하지. 맞아요, 기문. 그러니까 기문이 뭐냐면은, 우리가 시공간을 얘기할 때, 안 보이는 third dimension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크랙인데 이 우주에 크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별의 움직임을 잘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싹 들어가면 자기가 인비지블이 되는 거예요. 기문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게 이 병사들한테 이게 엄청 좋은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총 안 맞고 화살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벨트 앞에다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재밌잖아요. 부적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이게 안면이고, 이 캐나다 온타리오 박물관에 이때 19세기 그때 미국에서 가면서 또 캐나다를 조금 갔나 봐요. 그래서 요거가 뭐냐면은 노세? 브레스가 노세인가요? 브레스라는 거, 이게 황동? 예. 그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그때 이 사람들이 총알 맛을 봤기 때문에 총알을 이제 안 받을 수 있고 기동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장군의 이 갑옷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여기가 겉면, 그리고 보시는 게 이거가 앞면. 이거를 두정갑이라고 그 전문 용어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투구, 이제 잘 안 보이시지만 아까 설명 이제 아시겠죠. 여기에 뭐 특별하게 재밌는 거는 북악하고 오악 진영 중에 북악하고 서악이 있는데, 북악은 뒤쪽 공격을 이렇게 딱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있고, 서악은 좌우 공격을, 그러니까 이걸 딱 쓰고 이제 출정을 했던 거예요.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저는 이제 실은 여기까지 너무 이 갑옷이 갑자기 너무 재밌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충무공 이순신의 오대선 이봉상 장군의 투구인데 만자가 있어요. 재밌죠? 이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는 이건 무슨 자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전서 읽으실 수 있는 분 있으시나요? 숫자인가요? 아무튼 뭔가의 문자의 힘, 그쵸? 아니면 어떤 상징의 힘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든 프로텍션 제일 필요한 거, 이건 전장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조선시대랑 비슷한 이제 몽골에서 나온 투구인데, 티베트 불교 아시는 분, 야만타카 아시죠? 야만타카. Destroyer of Death. 그러니까 야만타카 여러 가지 그 권능이 있는데, 이제 죽음까지도 overcome 할 수 있는 신을 여기다 떡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다란이들, 그런 걸도 해놨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재밌는 부적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공부를 많이 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슬라이드 하나 넣었고요. 두 번째 얘는 탑 다란이, 아까 말씀드린 탑도 혹은 탑 다란인데,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목판, 판화 전공.
김장현 교수님. 이거는 이 리송재 불교 문화연구소 소장이신죠. 2021년에 나온 논문에서 이거 이미지를 따온 건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요번 논문 보면 아실 수 있는데 1873년에 그랬어요. 화교사가 왕실 외척들. 그러니까 돈이 많았던 여자분들의 중심에, 그쵸. 화교사니까 도성 밖에 있긴 하지만 어떤 왕실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도 어떤 식의 불사 후원을 많이 받았. 1870 이송대 선생님의 논문 주로 이제 좀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19세기 쯤에서 서울 근교의 여러 가지 절들에서 꼭 원찰 아니더라도 왕실과 어떤 관련 없어도 이렇게 그 시점에 약간 신흥 부자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좀 생겨요. 근데 이 거사들이 갑자기 좀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불사를 벌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화계사가 1873년 아까 말씀드린 단오날 여러 가지 목판을 이렇게 판각을 해서 이거를 이제 이것과 그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천수경에 있는 글자를 이제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거고 아마 이게 반대로 리버스 했기 때문에 아마 또 그래서 또 안 보이실 테지만 천수경의 글자를 어떤 순서를 갖고 탑으로 만든 거예요. 순서를 갖는다는 건 되게 재밌죠. 왜 순서를 가질까요? 그냥 우리 보통 경전 보면은 경전 순서대로 가면 되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근데 얘는 불자가 여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사리공이라 그러죠. 사리공에서 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어떻게 가면서 저기 막 갔다 왔다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돌아와요. 약간 법궤도 비슷한, 의상의 법궤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좀 이제 정리를, 한국은 아니고 일본 특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일본에 이게 실은 중국 잠깐만요. 제가 조금 그러니까 중국에서 송대에 이게 처음 어떤 사람이 되게 반짝하는 사람이 이걸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재밌는 거는 지금 이거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잉크 칠한 거 보이시죠? 한국에서는 그런 시퀀스 이런 거, 시퀀스가 왜 있냐면 이건 챈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뢰할 때 쓰기 위해서. 그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거,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가능한 게임인데 한국은 1디멘션으로 만든 거, 이걸 부적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거를 이렇게, 한국에서의 재밌는 것은 이거를 부적화했다는 거. 그러니까 not simply viewing but acts of chanting and ritual 이런 거가 이제 어떤 일본에서는 법화경이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전들 중에서 법화경이 정말 1위였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으로 이거를 탑도라고 그러죠. 탑도를 법화경의 여러 가지 아니면 그 그림, 그쵸, 부처님 두명, 뭐라 그러죠? 이불병좌.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해안 시대 때 감리, 엄청 비싼 그 푸른색 종이에 금으로 해서 저런 식으로 해놓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주사 발라서 이렇게 딱 찍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고, 또 이거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한국에서의 좀 특징은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 보니까 한국에서는 금강경을 굉장히 선호했던 것 같아요. 어떤 연유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하면 좋겠고요. 금강경을 굉장히 선호를 했는데 이 1199년에 조선강이라고 하는 그 중국 송대의 어떤 그런 분이 만든 이게 데이터북 한 거예요. 요거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면 잘 보면은 요거의 모사품들이 계속 이제 그 후기에서 큰 변화 없이 그게 이제 세존 붓다 뭐 이런 데 가시면 이제 보시는 게 이 사람이 만든 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밌었던 부분은, 연구하면서 재밌었던 부분은 아까 그 신종교 말씀할 때 동학계 중에 수운교라고, 수운이 최재훈의 그 호잖아요, 호.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근데 수운교에서 미타교라고 바꾸거든요.
근데 되게 그때부터 이 교주가 약간 불교로 굉장히 경도가 되어가지고, 근데 재밌는 거는 요거를 한글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부적을 볼 때, 부적이 보통 알 수 없는 야릇한, 이게 사전적 정의, 부적을 보면은 알 수 없는 야릇한 글자로 쓴, 뭐, 국어사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식으로 야릇한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식민지 시기쯤 되면은, 조선 말부터 해서 식민지 시기쯤 되면 부적의 한글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어떤 부분이 공부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저는 하지 않고 자꾸 미루는 그렇죠? 자, 이 모든 것을 조금 종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거는 그런 송대의 그런 경탑대 조성 문화가 동아시아에 크게 유행을 했고, 조선시대 후기에 아까 화계사 그런 목판뿐만 아니라 여러 이렇게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중국하고 교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공식적이라 그러면 청나라 사행, 그러면서 이렇게 곁다리로 이렇게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1871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송대에서 우리나라 거의 보통 뭐 제가 이렇게 막 제너럴라이즈 하면 안 되지만 중국에서 유행하는 게 보통 그 시대 비슷한 동시대 한국에서 유행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경탑도가 시대가 굉장히 떨어져요. 1871년이 최고거든요. 근데 일본을 보면 일본에서 지금 열심히 12, 13, 14, 15세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탑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가정하에 재유행이라고 일단 말을 붙여봤고요. 재유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생전 예수제라든지 어떤 장례 관련해서 많이 썼던 것 같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국도 재밌지만 한국 동시대나 아니면 비슷한 맥락에서 다른 그런 문화권에서 어떻게 비슷하게 부정이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교도들이 전쟁터에 가면 코란의 문기를 써서 갑옷을 썼어요. 기독교인들은 바이블, 성경을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비슷한 거예요. 구조만 맞추면은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대입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베트남에 좀 베트남이 왜 재미가 있냐면은 베트남 북쪽에 불교가 굉장히 아주 활발하거든요. 사회주의 이런 거 겹치고 나서도 굉장히 활발한데, 거기에 이런 탑도처럼 굉장히 복잡한 문양의 그런 여러 가지 문양들을 아직도 절에서 판각을 하고 인쇄를 하고, 그 신도들한테 우편 발송도 하고, 그래서 관에 덮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요 19세기 엔트로폴로지스트, 이 구스타프, 이 사람이 정리한 책 이런 거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은, 아, 장례 의례에서도 굉장히 부적을 많이 썼구나. 그리고 제 책 홍보하면은, 제 책을 보시면 한 챕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선시대 전체를 거쳐서 불교 부적, 어떤 부적들을 많이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약간 여담? 아니, 뭐,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왜 그런 말씀, 수지발부, 뭐죠? 신세발부, 수지부모. 다, 사람들이 다 그냥 듣고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리학이 굉장히 이제 저변화되면서 묘장 문화에 영향을 크게 많이 끼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 종교를 믿을 때는 이게 죽음까지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문화권에서 묘장 문화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신앙을 했는지를 어떤 핵심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잘 지키려고 석회를 막 바르기 시작해요. 관에다가, 관 밖에다가. 이게 보존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미라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미라가 나오는데, 미라가 머미가 그 부적 연구에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그때 입었던 복식에 찍힌 부적, 아니면은 시체와,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해, 그 시신과 그 관 사이를 필러라 그러죠. 방충제? 뭐라 그러죠? 완충제로 종이를 부적을 많이 찍고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요. 그래서 복장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장례 문화 안에서도 부적이 굉장히 연구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는 제가 책에 조금 더 많이 자세히 해놨고요.
마지막 예를 드리고 이제 결론을 하고 이제 Q&A를 하겠습니다. 정토 부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이 썼어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죽기 직전 아니면 죽음을 예상하는 시점에서 부적 아니면 어떤 인비지블한 그런 파워를 많이 원하는데, 권능을 원하는데, 왼쪽은 1737년에 아미타경에 이거는 필사본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필사본인데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언제 누군가가 뭐 공덕 어쩌고 하면서 적었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 부적을 사용하는 방법을 무슨 부적이 어디 나오냐면은요. 참 부적이 경전 맨 말미에 약간 QR 코드처럼 나와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다란이가 이렇게 그 모든 걸 요약해가지고 딱 이렇게 가타로 외우면서 이게 공덕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적도 그런 QR 개념으로 써가지고 맨 끝에 요거를 핵심으로 요약한 거가 보통 부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가 이게 2번 되어 있는데 뭐 한 번 하기 밍밍하니까 2번 한 것 같고. 근데 오른쪽 설명 좀 이따 드릴게요. 아무튼 이게 지금 정토 부적으로는 조금 제일 시대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에드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에드블. 미국에 있으면 사람들 에드블하고 막 깨깨거리고 웃을 텐데, 예, 먹는 그 마약류, 미국의 마약류들을 사람들이 언어 순화를 해서 에드블을, 황수영 선생님 아시죠? 에드블. 예? 실용부적인가 보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또 아까 제가 이슬람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 문화권 말씀을 드렸는데, 17세기, 18세기 남부 독일을 가면은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적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인들, 성모 마리아들, 그런 이제 기독교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가잖아요. 그럼 수녀님들이 거기서 구텐베르그 아시죠? 독일이 이 인쇄, 이거 엄청, 우리나라처럼 인쇄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수녀님들이 열심히 찍어서 팔면은 사람들한테 이걸 먹으라 그래요. 불사르지 않고 그냥 바로 먹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개념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정토부적을 보통 치병을 많이 먹었거든요. 치병을 많이 먹는데 정토부도 먹었어요. 먹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대중 공양할 때 한 거. 그러니까 대중 법회 때. 그러니까 길일이 있어요. 뭐 1월 아까 거기 적혀 있는데 뭐 1월 1일, 뭐 2월 3일, 뭐 5월 뭐 며칠 이런 식으로 길일에 이제 대중들이 이제 대방이나 이런 데 모여가지고 서방 정토를 향해서 옴 마다리 훔파탁을 108번 하고 이 부적을 불살라서 향수라 그러면은 어떤 약간 메디스널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향수로 복용을 하면은 구품구생, 아미타 정토, 보증.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먹을 수 있겠어요? 그쵸? 엄청나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텍탈, 그러니까 촉각 얘기를 하고 웨어링 얘기를 했던 게 이거가 반대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가 externally wear도 할 수 있지만 internally도 wear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제 reverse or internal wearing으로 봤을 때 이거를 촉각을 통한 부적의 어떤 체화, 이게 먹는다는 행위가 없애버리는 것도 있지만 내 몸에 넣는다는 의미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긴장 관계인 거야. 맞아. 긴장 관계. destruction과 preservation. 그러니까 이거를 파괴도 하고 눈 앞에서 없애보이고 싶기도 하지만 내 안으로 체환하는 그런 의미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또 프랑스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제레미 코링이라는 하는 사람이 최근에 제가 하는 연구들이 전 막 하는데 막 바로 직전에 나온 연구를 쓰고 있지. 그래서 내가 지금 대세를 잘 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예를 들어 뭐 그런 서양에 가면은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 막대 사탕 먹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산타클로스가 실은 세인트거든요. 세인트. 할아버지 아니고 세인트인데 그러니까 어떤 성상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연구를 자세하게 해놨는데 이 사람 얘기도 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paradoxical desire라는 거예요. 약간 역설적인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존도 하고 싶지만 내 안에도 넣고 싶은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게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어떤 신체 어떤 이 사람 몸 안에 넣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그 자기 자체가 그러니까 it is internally carried 그러니까 몸 안에다가 캐리를 하는 거고 그렇죠. 비록 밖으로 나올 적인 있지만 becomes what the talisman represents. 그러니까 it becomes itself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를 들었죠. 황수인 교수님이 미스한 부분은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고, 이 세 가지 예를 종합을 해서 봤을 때, 여지까지 이제 요점만 말씀드리면 시각, 청각도 재미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촉각으로 아직 굉장히 실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 연구를 볼 수도 없는 게 아직 이렇게 많이 연구가 진척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촉각으로도 충분히 불교 공부가 가능할 수 있다. 아니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적이 가진 여러 가지 복합하고 다단하면서 어떤 중층적인 측면이 있다는 건데 그런 가장 최신의 테크놀로지를 썼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주술이지 이렇게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그것보다 훨씬 더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조선 불교가 저는 할 게 무궁무진한데 너무 좀 이렇게 엄격한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프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적 같은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한국 불교 연구할 때 굉장히 남성 중심이에요. 원효, 의상, 뭐 서산 밑에 쭉 내려오면 다 그냥 남자예요. 다 남자. 죄송하지만 스님 죄송하지만 엘리트 남성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성학자들 같은 그러면 비구니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정원 선생님 말씀 자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서민으로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뭘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수백 장 독장에서 나오고 수백 장 관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간혹 발원자, 시주자로 뭐 청신녀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특히 뭐 그 19세기에 그 서양 선교사들이나 서양에서 그냥 트래블러들 있죠. 그냥 돈 많아서 우리나라에 그냥 말 끌고 막 유람하던 사람들이 기록을 많이 남기는데 거기에 부정얘기를 꽤 많이 남겨요. 왜냐면 신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청교도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비하해. 이 사람들은 저런 이상한 거 한다는데 자기들이 자기들이 먹는 거는 괜찮고 우리들이 먹는 건 미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 불교를 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제 일상적인 부분 그리고 정말 민중들 우리들이 했던 신앙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이 내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